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들의 통합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서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실제 피해 사례를 재현해낸 단편 영화 이프 패밀리의 두 번째 시즌이 공개됐습니다. 10대 미혼모 학생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학교 졸업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다양한 십자가 작품 5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갤러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교단 산하의 신학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교단 산하에 있는 신학대학교 3곳의 통합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과의 입장 조율로 통합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지난 3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교단 산하 3개 대학교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후 4개월 만에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웨슬리 신학대학교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철 감독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추진위는 각 학교 출신 감독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등 평신도 연합회 단체장, 그리고 신학대 3곳의 총동문회장 등 약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교단 내에서도 통합에 대해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총회 측은 찬성 여론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입학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교육자 수급과의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회의 생존의 문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것이라서 통합이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학대 통합의 건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것으로 2019년도 입법의회 당시 2023년 2월까지 통합한다는 내용을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통합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추진위원회의 한 위원이 세계대학 교수들과 모여 의견을 들어본 결과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구티비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세계대학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황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개 대학 총장들이 함께 공유를 해서 어떤 안건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딱히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웨슬리 신학대학교 추진위원회는 8월 중순 첫 모임을 시작해 통합에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모순과 위험성을 그려낸 단편 영화 이프 패밀리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탈트랜스젠더의 삶과 함께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해외에서의 실제 피해 사례를 재현하며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이 학교 창고에 갇힙니다. 또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참가해 상대 선수의 두개골을 골절시킵니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편 영화 이프 패밀리 시즌2의 장면들로 영국과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들을 재현해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역으로 차별과 피해를 당하는 해외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또 평등법이다. 또 가족건강법이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호도되거나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실제 사례를 갖고 현실감을 더 드높였습니다. 이 영상들이 현실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시즌2에는 탈트랜스젠더의 생애를 재현한 스킷 드라마도 포함됐습니다. 출연자들은 모두 유소년기에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탈동성애자입니다. 영화에서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중독 증상과 에이즈 감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위의 도움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와 같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막아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동성애는 결코 선언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저처럼 상처가 있거나 잘못해서 가치관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용기를 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세요. 윤 감독은 영화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이프 패밀리 시즌2는 9월 첫째 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채널 마하나임 TV 선교회에서 차례대로 공개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출산과 학업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학업 중단에 놓인 미혼모들을 위해 교육과 보육은 물론 복지까지 책임지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0대 산모에 의해 출생한 신생아 수는 총 1,300여 명. 이마저도 출생 신고가 즉시 이루어진 경우만 집계된 터라 실제 미혼모 출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한 번의 실수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안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65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나래 대안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교육권에서 벗어나는 거가 학생들한테 데미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미래의 삶의 질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게 됐어요. 위탁형 대안학교인 나래대안학교는 학생들이 출산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면 원적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안에 갖춰진 산후조리원에서는 10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과 조유실, 타가방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롯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도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엄마가 된 이들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예비 부모교육, 육아 실습도 진행합니다. 미혼모 학생들은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교는 이제 아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여기는 아이돌봄 불러주고 제가 학교 수업 시간 동안 아기 봐주는 쌤들이 있어가지고 걱정 안 하고 수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래 대안학교는 10대들이 쉽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가 많이 알려져서 10대 미혼모들의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과거 저주의 상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과 부활, 소망의 상징으로 변화했는데요.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를 다양하게 재해석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00여 점의 십자가가 전시된 갤러리에 천보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향나무로 조각한 십자가 위로 꽃송이가 피었습니다. 33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를 상징합니다. 한 탈북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만든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가시나무 십자가에 지프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창살무늬와 단청무늬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낸 십자가도 눈에 띕니다. 모두 십자가의 획일화된 틀을 깨고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 35년 동안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던 여명식 장로는 기독교를 형상화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던 중 십자가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13년 전 처음 십자가를 사서 모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해엔 집 한편에 공간을 마련해 갤러리 더 크로스를 열었습니다. 삶 속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또 환희와 기쁨의 십자가라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십자가들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함께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전시된 십자가 작품만도 500여 점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성도들이 실제 사용한 기도 십자가도 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기도 십자가는
투병 중에도 신앙을 붙들었던 성도의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염장로는 현재 국내에 약 40여 명의 뛰어난 작가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들마저도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 산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십자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작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교계 안에서 밑거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십자가 갤러리 더 크로스는 상시 운영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전시를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하트하트 재단이 코로나19로 가정 내 학습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아동을 위해 학습 가구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0만 원 상당의 학습용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트하트 재단 오지철 회장은 아동의 성장 주기에 따른 올바른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총 329명의 초등학생이 선정돼 8월 중으로 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복음 한국이 랜선 청년 캠프 라스트핏 가스펠 코리아를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영적 리더십을 잃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마지막 때인 지금 다시 부흥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복음 한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 강사는 윤선 디자인 정윤선 대표가 나섰으며 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기독 유튜버 K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라스트핏 가스펠 코리아는 8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복음 한국 TV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에서 28일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제10회 기독교 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경연으로 개최되는 컨퍼런스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컨퍼런스로 열었습니다. 온라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9개 학교 274명의 교사가 참여해 컨퍼런스에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측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입시라는 벽에 세상 교육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시 하나님의 교육을 상상하고 혁신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가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을 5위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69년간 아시아 선수에겐 없었던 최고 성적으로 기록됐습니다.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케일럽 드레셀과는 불과 0.8초 차이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세계 랭킹 7위의 강호 도미니카 공화국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31일 운명의 한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도 대표팀 남자 100kg급 조구함은 17년 만에 진출한 결승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30일에는 남자 펜싱 대표팀이 에페 단체전에 나섭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도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국적인 조정이 파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8월 둘째 주까지 2학기 학사 운영 일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과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이후 추세에 대한 예측 등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내년 중 반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주한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코트 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초까지 반환하기로 한 면적은 50만 제곱미터로 용산기지 전체의 약 4분의 1 규모입니다. 이 용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오뚜기에 이어 농심의 주요 라면 가격이 인상됩니다. 농심은 내달 16일부터 신라면과 안성탕면 등 주요 라면의 출고 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제반 경영 비용의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더 좋은 맛과 품질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리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일본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며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엿새째인 28일 오후 6시 기준 일본 전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9,5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1월 첫 환자가 발표된 이래 역대 최다치입니다. 델타 변이 감염과 대도시권의 확산세, 올림픽 관계자들의 감염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30일 수도권 3개 광역지역 등의 긴급사태 선포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히잡을 벗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이란 출신 여성 선수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태권도의 키미야 알리자데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란 국적이 아닌 난민팀으로 출전했습니다. 알리자데는 독일로 가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태권도 선수 디나 푸유네스, 카누 선수 사이드 파줄라, 카라데 선수 하문 데라프시푸르도 이란을 떠나 난민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란 체육계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 감수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 덕분에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매출을 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매장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0.5% 급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2019년 2분기와 비교해도 6.9%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22억 2천만 달러, 약 2조 6천억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BTS 세트가 우리 매장 방문과 치킨 맥너겟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도 지난 2월 50여 국에서 출시한 BTS 세트 메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구소 연구진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저널에 뉴질랜드가 인류 생존의 최적 후보지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열 수력 발전원과 농경지가 풍부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데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난민 유입량도 적을 것이란 게 이유입니다. 이 밖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 태즈메이니아, 영국 등이 문명 붕괴 시에도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연구진은 자체 식량 생산, 대량 난민 유입 저지, 전력 생산, 제조 유지 같은 역량을 분석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감리교단의 신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한국교회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더 좋은 방향이 돼야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